음색이 균형감이 생기고 그러면 지휘자가 원하는 앙상블 구도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죠. 연습을 적게 하면 어떤 면이냐면 질감은 좀 떨어져요. 근데 음악에 생동감이 생기죠. 연습을 많이 해서 되는 거는 생동감이 아니라 질감은 좋은데 반짝반짝 빛나는 소리인데 살아있지를 않죠. 그 톤이. 오래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문일근입니다. 오늘은 21세기 오케스트라 6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배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악에 오버톤, 배음에 대한 생각은 아예 못했어요. 서구하고 정반대죠. 그래서 기본음만 얼마나 아름답게 하느냐. 창 같은 경우는 뭐 폭포에 가서 소리를 질러서 성대가 터트려서 거기서 새로운 소리를 꺼내잖아요. 근데 다 근본적인 소리예요. 물론 그 안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배음이 포함될 수 있는데, 배음은 약하죠. 배음은 호흡이 근본적으로 이제 단전호흡 아래죠. 호흡점부터 시작이 돼야죠. 물론 이제 횡격막이 호흡인데, 호흡점 아래로 뚝 떨어뜨려서 쓸 때 관이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 풍부한 배음이 되니까. 근데 우리 이제 뭐 필이나 대금이나 뭐 중소금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금을 가르쳐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배음에 대한 걸 아예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 양악은 더하죠. 그냥 악보를 소리화되면 음악이 된다. 이거 외에는 못 나간 거죠. 물론 이제 요즘 우리가 국제 콩쿠르에 많이 입상하고 연주자들이 활동을 많이 해요. 국제적으로도.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연주자들이 행운이죠. 물론 뭐 배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낼 수 있는 조건을 그동안에 뭐 간접적으로 터득을,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럽도 딱 배워서가 아니라 문화권에서 그게 형성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런 문화권이 없는 거죠. 이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배움에 대해서 모르죠. 그러니까 배움의 중요성이나 특히 앙상블에서 배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배움은 알아요. 배움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배움을 효과적으로 쓰고 이상적으로 하느냐. 뭐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현악기는 보호예요. 현악기는 이중적이에요. 왜냐? 현을 활로 마찰을 해야 소리가 나요. 근데 그 마찰이 진동하는 물체에 외적인 어떤 요인이 닿으면 음이 멈추잖아요. 근데 현은 마찰을 일으켜서 진동을 해요. 근데 어떤 진동을 하느냐? 자연적인 진동을 해야죠. 관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호흡을 해서 호흡점에서 벨까지, 그러면 공간이 되는 거죠. 그 공간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배음이 풍부한 톤이 돼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배음이 풍부한 톤만 돼서는 안 되죠. 음색까지 생겨야 서구 오케스트라의 그 그레이드가 거기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서구의 음악이에요. 기본적으로 앙상블주법이 돼야 음악미가 형성된다는 거는 뭐 그건 명약관화한 일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충분히 배음 소리가 나느냐.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서 처음에 튜닝할 때 보면 수준이 어디거나 나와요. 왜냐하면 튜닝할 때 사운드가 그 사람들 연주 사운드거든요. 되게 이제 튜닝할 때는 그나마 악기를 울려요. 왜냐하면 부담이 없잖아요. 현들도 관들도 그렇고 그냥 소음만 내니까 그나마 울림을 좀 갖는데, 이게 그 톤을 갖고 연주해봐라 그러면 연주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집중하고 긴장하다 보니까 옛날 주법 그게 나오는 거죠. 그 잘못된 습관들이.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걸 튜닝할 때 연습은 얼마나 했구나도 사실은 나와요. 왜냐하면 그 질감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뭐 만만한 건 아니죠. 특히 이런 거죠. 관과 현에 기본적으로 호흡과 보호에 의해서 음가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관은 힘으로 불잖아요. 힘으로 불다 보니까 굉장히 옹골찬 소리는 나는데 배음이 없이 옹골찬 소리죠. 기본음이 모아진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앙상블에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경향축제 맨날 얘기하잖아요. 무대에서 소리가 안 넘어와요. 얼마 전에도 오케스트라 연주를 갔었어요.
근데 거의 뭐 바닥 수준인데 음색도 거의 안 나타나요. 음색도 없어요. 악기들이 묵히면 음색이 다 그냥 하나에 뭉뚱거려서 붕 하는 소리만 나지. 물론 이제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건 알 수가 있죠. 그건 들리는데 그런 정도 외에는 본래 음색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계속 공간 구성을 해야 돼요. 음색이 배음으로 앙상블 구성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서구 오케스트라 그레이드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퍼즐이라고 그랬죠. 호흡도 그렇고 심리적인 음가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악기 간에 우리는 진폭에 대한 균형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폴테에 대한 다이나믹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맞춰지죠. 근데 아예 어느 정도라는 개념을 인식시켜야 돼요. 진폭, 진동폭, 진폭에 대한 게 다이나믹이잖아요. 진동폭에 대한 어떤 인식을 시켜야 돼요. 사전에 교육으로. 솔리스트면 괜찮죠. 앙상블에서는 균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폭이 고르게 나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피콜로하고 만약에 튜바가 같은 진폭일 수는 없죠. 다만 음색이나 음량에 대한 개념이 진폭으로 나오죠. 진폭을 대신하죠. 그러니까 이런 균형감이 맞아졌을 때 앙상블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건 악기 간의 음색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오케스트라를 가서 보면요, 소리는 딴데요. 눈 감고 있어도 클라가 저기 있구나, 파고시 여기 있구나, 혼이 여기 있구나, 다 알죠. 귀로 위치는 알죠. 그런 음색이 아니라 악기가 본래 울릴 수 있는 기본적인 소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세가, 현 같은 경우 마찰하면 전체가 진동할 수 있는 마찰이에요. 그게 폴테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세게 눌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게 누르면 오히려 잡죠. 줄을 더 편하게 울려서 전체가 진동하게 해야 돼요. 관도 호흡에 의해서 관이 관통할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음색이 생기거든요. 음색이 균형감이 생기고 그러면 지휘자가 원하는 앙상블 구도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죠. 연습을 적게 하면 어떤 면이냐면 질감은 좀 떨어져요. 근데 음악에 생동감이 생기죠. 연습을 많이 해서 되는 거는 생동감이 아니라 질감은 좋은데 반짝반짝 빛나는 소리인데 살아있지를 않죠. 그 톤이. 오래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앙상블의 음색이라는 게요, 개인의 음악성이 해치질 않아요. 기본이 지켜진 상태에서 개인 음악성은 앙상블 음색을 만들어요. 오히려 공간구도가 굉장히 좋아지죠. 이게 음악성이 살아있게 연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오케스트라의 그 하나의 특징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됐을 때 오케스트라가 살아나는 거죠. 그거 이제 전 클리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오케스트라 만드는 게, 앞으로 이제 제가 프로그램도 제시할 거예요. 프로그램대로만 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건 음악이 깊이죠. 깊이는 지휘자한테 나오잖아요. 오케스트라가 갖고 있는 깊이는 있죠. 근데 그건 세월 속에서 무너졌다 복구하다 보니까 유지가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 이상은 못 넘어가죠. 그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클리닉 지휘를 하는데, 가끔 지휘자들이 보면 왜 그렇게 지휘를 합니까 해요. 저는 그냥 박자만 적어줘요. 정확하게 못 적어서가 아니라 저도 지휘법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간단하게 탁트만 이렇게 제시해주면 자기네 음악성으로 살아나요. 클리닉 지휘는 그걸 유도하기 위한 지휘법이거든요. 지휘자가 아니에요. 저는 클리닉이죠. 클리닉 지휘는 지휘자 지휘하고 그게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면 단원들이 자기 음악 갖고 앙상블에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음악적인 생동감이나 이런 게 나니까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그게 앙상블 지휘법까지 도입된다? 그러면 연습을 적게 하고도 좋은 소리를 내죠. 왜냐하면 그게 결국 연습을 많이 한다는 거는 조화잖아요. 그 조화로움이 앙상블 지휘법에서 배음 자체로 조화로움으로도 충분히 넘어가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이네, 좋은 연주자네, 좋은 지휘자네, 이 소리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연습만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지휘자들마다 독특하게 자기의 그 연습 방법이 있어요.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프란츠 콤피치니 같은 사람이 뭐 라이프치히 게반트나 체코필 같은 거 지휘할 때 보면은요, 어떤 때는 콤피치니 같은 사람이 왜 이런 레코딩을 했지? 할 정도로 앙상블이 약해요. 그건 뭐냐면 연습을 많이 못했다는 얘기고, 단원들이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단원들은 어차피 수동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지휘자가 요구를 해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지휘자 보니까 민간 오케스트라인데 아주 앙상블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니 연습을 분명히 못했을 텐데 앙상블이 많이 좋더라 그랬더니 그분들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한두 명을 하나하나 해보라는 정도로 트레이닝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단원들은 반발하죠. 우리가 무슨 고등학생이냐.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칼벤이 비엔나 필 갖고 베토벤 8번을 리허설하는 걸 누가 봤대요. 근데 처음에 콘트라베이스가 첼로하고 이 앞부분을 오버 나오기 전에 그 다음에 저 바이올린 따다디다다 바이올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빠바바바 주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바이올린까지 연습을 여러 번 시키더니 비엔나필 갖고. 근데 사실 비엔나필은 시벨트 8번 같은 건 뭐 평생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도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칼벤이 여러 번 시키더라요. 그런데 할 때마다 앙상블이 좋아지는 거예요. 긴장시키는 거예요, 단원들을. 그런 연주 방법으로 해요. 근데 단원들 입장에서는 자, 몇 페이지 어디 봅시다. 아, 좋습니다. 자, 몇 마디 어디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면 좋죠. 현대는 또 그렇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리허설 많이 하면 경비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고 기본적인 걸 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음악 외에 앙상블이 안 되죠. 앙상블 음악이 아니라 그냥 음악을 위한 음악이죠.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이 주거든요. 오케스트라는 앙상블에 대한 음악이 돼야 돼요. 어떤 음악이냐가 그게 문제고. 근데 뭐 대강하고 가니까 80년대 초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똑같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세계적인 평론가들이. 왜냐? 지휘자도 객원지휘인데 그냥 간단히 자, 몇 마디 어디 한번 해봅시다. 아, 좋습니다. 자, 2악장 몇 마디로 넘어갑니다. 이러고 끝나고 나고 본연주 때 잘 쫓아오니까 문제가 없죠. 이거는 의미가 없죠. 아까 프란츠 콤피치니가 동독의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세요. 음악을 보면은 전 개인적으로 못 봤지만 그런 분이 엉성하게 레코딩을 했어요. 이게 단원하고 지휘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해서 음악을 만들기보다 단원이 앙상블 주법으로 풍부하게 다 배음하고 조건이 돼서 만들어졌을 때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21세기 오케스트라가 가야 될 길이고 앞으로 제가 제시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